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학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 바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학교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친구들과 깔깔대던 기억,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순간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바로 이런 곳이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또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배움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우리 모두의 배움터를 단단하게 받쳐줘야 할 이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바로 교육활동 침해라는 조금은 무겁게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수업을 방해하는 것부터 부당한 요구나 폭언까지 전부 다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 보세요. 관련 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의 절반에 가까워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실 안의 갈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냐고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종류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아픈 칼날 같은 거예요. 바로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친구들 다 있는 단톡방에서 선생님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교실의 신뢰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행동입니다. 바로 폭행과 협박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화가 난다고 선생님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그리고 가만 안 둘 거야 같은 말로 겁을 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교실의 안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폭행이 아닐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법에서는요, 꼭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거나 사람 바로 옆으로 물건을 던져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으로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위협, 그 자체라는 거죠. 다음은 정말 절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입니다. 바로 성희롱, 같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인격 자체를 짓밟는 아주 심각한 행위예요.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던진다거나 지나가는 선생님을 향해 섹시하다 같은 말을 외치는 것, 그리고 진짜 최악이죠. 몰래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걸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때로는 딱 한 명의 행동 때문에 교실 전체가 마비되기도 하죠. 네 번째 유형, 바로 수업 방해입니다. 일부러 계속 수업 흐름을 끊고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행동, 그리고 가끔은 학부모님의 학교의 방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건 결국 다른 모든 친구들의 소중한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더 무서워진 새로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침해 행위입니다. 네,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무기가 되는 경우예요. 선생님 동의도 없이 수업하는 장면을 막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안의 종류에 따라 문제를 다루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의 다툼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침해 행위는 오직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취미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보시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조치가 단계별로 쭉 나뉘어 있습니다. 가볍게는 학교 안에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 특별교육을 거쳐서 만약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해요. 책임이 학생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호자, 즉 부모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의 치료비나 상담비를 부담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도 꼭 받으셔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심한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난이었다는 말 한마디가 그 행동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 의도가 어땠는지와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한번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